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1월 18일 JBC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는 2015년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감사에서는 소방대원들을 위한 지원과 복지가 주된 화제였는데요.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일선 소방서에서는 국민 안전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회의실. 먼저 경기도의회 안횡희 민병숙 의원이 소방의 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1월 9일인 소방의 날은 국민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지만 정작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대원들을 위한 행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소방의 날만큼이라도 격려 차원에서 소방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축하 행사를 마련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땀과 노고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근무를 하는 집단이다 하고 알고는 있거든요. 소방의 날 같은 날을 그냥 보내시지 말고 축하 행사도 하고 또 우리 하급자들한테 소방인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김달수 의원 또한 소방대원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대원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대원들 간의 긴밀한 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호회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이런 사기 진작이나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원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렇고 또 특별히 여기 나와 계신 일선 서장님들도 돌아가시면은 직원들이 좀 다양한 체육 활동 플러스 기타 문화예술을 비롯해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나 분위기도 조성해 주시고 이에 대해 강태석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소방대원들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또 지원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윤재호 의원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골든타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분 안에 출동하기가 힘들 뿐더러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간 측정 평가제에서 소방대원들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안기승 의왕소방서장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실제하고는 많이 맞지 않잖아요. 저 시골 동네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나도 5분 안에 못 갑니다. 10분 안에도 못 가고. 근데 무조건 골든타임은 5분이다. 이렇게 해갖고 5분 안에 못 가면 다 그 나쁜 평가를 받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안기승 의왕소방서장은 관내의 여건에 따라 출동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의서에서는 출동 여건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다만 전에 근무하던 김포 같은 데는 도롱복합시다 보니까 사실 5분 내 가기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출동부터 좀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용인시의 화학물질 저장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용인소방서의 발빠른 화재 진압으로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한 사건에 대해 의원들의 격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소방대원들과 의용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체계와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비전 있는 소방서가 되길 바란다는 의원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맹인 안내견 등 장애인 옆에서 눈과 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경공들을 장애인 도우미견이라고 부르는데요. 평택에 위치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두 손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박혜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평택 팽성읍에 위치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장애인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도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호철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형구 한국장애인도우미견 협회장, 임봉재 경기도 복지재단 기획실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두 협회는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에 관한 지원, 도우미견, 장애인 체육관 연계 연구 등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30만 명 이상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과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는 장애인 도우미개들이야말로 그 사회의 사회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장호철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외면받는 일이 없게 관심을 가지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애인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도우미견. 전국에 삼성학교나 여기하고 두 군데뿐이 없는데 맨날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의원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얻은 모든 지식과 정책을 제가 이번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 임봉재 경기도 복지재단 기획실장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다른 시각의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도우미견을 잘 훈련시켜서 정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하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며칠 전 도우미견을 분양받은 장애인 분양자들도 참석해 실생활에서 도우미견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아침마다 제가 정말 학교 가기가 힘든데 그 강아지가 처음에는 그 알람벨이 있었는데 핸드폰으로는 잘 못 느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한 걸로 해봤자 그 아침마다 좀 짜증 나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직접 깨워주니까 더 뭐랄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혼자 사니까요. 일단은 같이 이제 체온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게 일단은 가장 좋고요. 일단은 제가 몸이 조금 덜 피로해져 이제 여러 가지 귀찮은 점도 많이 줄어들고.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그동안 지원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삶의 희망과 활력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와 통합 복지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도우미견을 분양해오고 있습니다. JBCN 뉴스 박혜미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제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저소득과 문화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유관기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남 지사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통일부 하나원, 남북 하나재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방 중소기업청과 함께 북한 이탈 주민 취업 지원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과 근로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남 지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내 대학과 중국 산둥성 대학 간의 교류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경기도 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제4차 회의가 어제 오전 수원 라미다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26개 대학과 산둥성 14개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도와 산둥성은 대학교류 합의 이후 지난 3년간 교환학생과 단기 연수, 교직원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내 16개 대학에서 1000여 명의 학생, 교직원이 산둥성 19개 대학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둥성 대표단은 18일 수원대와 신안대 등 도내 5개 대학을 분산 방문하고 대학별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어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 경기도와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굿모닝병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평택대학교 병원의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을 가상으로 설정해 유관기관별로 부여된 임무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됐습니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메르스 극복 과정에서 간과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라는 점을 재인식시키는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제철인 귤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먹고 나면 쌓이는 귤 껍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귤 껍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정도 가열하면 세정과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기름때가 남아있는 부분을 귤 껍질의 안쪽으로 닦아주면 귤 껍질이 기름기를 깨끗이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귤 껍질 버리지 마시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